안녕하세요. 사는 게 너무 막막해서 한때는 참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했던 40대 남자입니다. 당시 힘들었던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적어봅니다. 저는 형편이 좋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심지어 가족들과도 사이가 그닥 좋지 못했죠. 그런데다가 젊은 나이에 향락에 빠져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 먹었고, 제 이름 앞으로 있던 빚들을 3년간 노가다 일해서 열심히 갚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빚을 해결하고 나니 8천만 원이 넘는 빚이 또 덜컥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빚은 아주 억울하게 생긴 빚이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집 나와서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사니까 제 이름으로 저 몰래 빚을 지셨더라고요. 전 당사자 없이 제 이름으로 남한테 돈을 빌리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사채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난데없이 어디서 갑자기 빚이라고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사람이 정신이 완전 나가버리더라고요. 사는 게 왜 이럴까 싶고 세상이 저를 버렸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결심을 했죠. 저 몰래 빚낸 일로 어차피 가족들이랑 완전히 사이도 틀어져 버렸고, 주변에 이렇다 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지하 단칸방에 혼자 살 때라 마음을 한번 먹으니 실행하는 것도 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집부터 싹 다 치웠습니다. 갖고 있던 노트북도 전부 다 포맷하고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사서 내가 죽었을 때 남들이 절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건 싹 다 담아서 버렸어요. 이왕이면 누군가 죽은 나를 발견했을 때 되도록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는 환경에서 발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분명 고독사일 테지만 그렇게 고독해 보이지는 않고 싶었어요. 현실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곧 죽을 놈이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게 많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에도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선 누구보다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달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 죽는 게 답이다 결론을 내렸었죠. 아무튼 그렇게 죽을 준비를 마쳤는데 이제 딱 죽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이런 데서 죽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체로 발견되면 제 인생이 끝까지 너무 비참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나름대로 깨끗하게 치우긴 했지만 그래도 누가 내 시체를 수습한다고 내 공간을 맘대로 보는 것도 싫고 갑자기 죽는 게 망설여졌어요.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미안해 하긴 할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나를 못 찾는 곳으로 가서 나를 버릴까? 하는 생각이요. 인적 드문 산 같은 곳에서 투신을 하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사 누가 나중에 시신을 발견한다고 해도 빨리 발견되지 못하는 곳에서 죽으면 백골이 되어 발견될 테니 그렇게 되면 아무도 내가 나인 걸 모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차피 가족들은 내가 사라져도 날 찾지 않을 테니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딱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 오랜 시간 내가 사라졌다고 실종신고까지 해가며 저를 찾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다고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죽는 게 좋겠다고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진 전 재산을 털어 죽으러 가기로 했죠. 그렇게 가진 돈을 탈탈 털어보니 제 수중에 딱 2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시에 갖고 있던 돈으로 터미널에서 가장 늦은 시간 새벽 12시에 출발해서 새벽 3시에 도착하는 백무동행 고속버스를 예매했어요. 그 버스는 지리산으로 가는 버스였죠. 그래, 지리산에서 떨어져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혼자서 그렇게 판단했고 저는 바로 마음먹은 당일날 제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풍경에 1차로 당황했어요. 아니 세상에 평일인데도 등산 가는 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버스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버스는 거의 만원 버스였어요. 제 계획대로라면 새벽에 버스를 타는 거니 전 당연히 버스에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끼케야 3, 4명쯤 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새벽에도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무리에 섞여 죽으러 가는 길에 올랐어요. 버스는 지리산으로 출발했고 가는 내내 잠도 들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부모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자기들만 잘 살면 상관없는 사람들인가? 오늘 나는 죽을 수 있을까? 무섭지는 않을까? 내 시신이 생각보다 빨리 발견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죠.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가다 보니 버스는 금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새벽 3시가 조금 넘으니까 백무동에 도달하더라고요. 버스에 탔던 승객들은 저마다의 갈 길로 흩어졌고 저는 혼자 내려 지리산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새벽, 온 세상이 어두컴컴한데 이미 죽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터라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걸은 지 얼마나 됐을까. 도로는 포장도로에서 산길로 바뀌기 시작했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이 칠흑같이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심지어 발밑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길 어떻게 갔나 싶은데 그땐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나 싶었죠.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엔 온통 되도록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얕은 곳에서 죽으면 쉽게 발견될 테니 되도록 깊은 곳에서 인적도 드문 곳에서 죽고 싶더라고요. 해가 뜨기 전에요. 그렇게 전 천천히 산을 올랐어요. 그땐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어서 뒤에서 어떤 노부부가 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은 새벽 등산을 오신 건지 머리에 랜턴을 쓰고 올라오다가 어둠 속에서 절 발견하시곤 비명을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총각, 이 시간에 그러고 온 거야? 랜턴도 없이 어떻게 가려고? 설마 혼자야? 네, 혼자 온 거 맞는데요. 아이고, 여길 어떻게 혼자 와? 불빛 하나 없이. 나는 처음에 귀신 본 줄 알았어. 아주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시며 아무리 젊음이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 험한 산을 그 꼴로 오냐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것저것 물으며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저씨도 같이 그러셨고요. 저는 그런 두 분의 호의가 달갑지 않았어요. 나는 죽으러 왔는데 왜 저렇게 관심을 가지지? 싶고 다 성가시고 짜증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자기들 갈 길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랜턴 하나 없이 혼자 가다가 정말 큰일 나. 그러지 말고 우리랑 해 뜰 때까지만 같이 가자 총각. 어때?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세요. 아니 어떻게 그래. 위험할 게 뻔한데. 괜찮다는 제 말에도 두 분은 계속 저를 붙잡고 같이 가자고 설득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말해도 제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눈치채셨는지 아주머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랜턴을 벗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거라도 쓰고 가요. 랜턴 없으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어서 그래요. 나야 뭐 집사람 랜턴빛 보고 가면 되니까 이거라도 써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겠어요. 두 사람의 끈질긴 호의가 저는 참 불편하고 짜증났어요. 안 그래도 희망 없는 인생, 부모도 나를 이용하고 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인생이라면 더는 지속하는 게 사치겠다 싶어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나 싶어 화가 나더라고요. 또 괜히 목격자를 만든 건 아닌가 싶어 불편했어요.
그러면 죽고 나서도 귀찮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거듭 괜찮다고,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앞도 자세히 보면 다 잘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괜찮다는 저에게 아저씨는 끝끝내 랜턴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알았으니까 이거 받아요. 우린 먼저 갈 테니까 산길 조심하고. 결국 두 분은 제 손에 랜턴을 쥐어주곤 저를 앞서서 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런 두 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고 있었죠. 제 손에 랜턴이 들려 있었지만 저는 그걸 그냥 쥐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죠. 앞서 가셨던 두 분이 계속 뒤를 돌아보시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끝내 랜턴을 켜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어디에 버릴 수도 없어서 손에 쥐고만 있었죠. 그렇게 한 2시간쯤 올라간 것 같아요. 해가 점점 올라오는지 주변이 밝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캄캄했던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힘든 줄 모르고 계속 걸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슬슬 죽기 적당한 곳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 없을까 살펴보고 있는데 숙식이 가능한 대피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지판을 봤어요. 그 표지판을 보니 생각보다 제가 꽤 높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 많은 대피소는 피하는 게 좋겠어. 이 정도 높이라면 발견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피소엔 사람이 많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걸음을 돌렸는데 죽는 날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는지 하필이면 제가 빠진 길이 대피소와 연결된 지름길이었더라고요. 저야 뭐 그전에도 지리산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으니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 길은 등산을 오래 해오신 분들에게 대피소 지름길로 알려진 길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 길에 들었었고 길 자체가 험하고 경사지고 위험하길래 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 험한가 보다 마냥 순진하게 생각했었죠. 그렇게 계속 죽을 장소를 모색하며 길을 걷는데 계속 걷다 보니 갈 생각이 없었던 대피소에 도착을 했어요. 세상에 대피소를 피해서 왔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건가 싶고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거기서 2차로 당황했던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 그때가 새벽 6시 정도였는데 대피소가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라면 끓여 먹는 아저씨들, 세수하고 양치하는 아주머니들, 자기들끼리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풍경에 저도 모르게 허탈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싶어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바위에 걸터 앉아 숨을 돌리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인적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산은 어딜 가도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었는데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봐도 다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슬슬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오늘 못 죽는 건 아닐까. 사실 죽는 게 무서워서 사람이 많다는 핑계로 결국 여기까지 걸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하지만 이대로 산다고 해도 부모님이 지은 빚을 대신 갚으며 평생 지하 단칸방에서 늙어갈 저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한심한 저의 현실이 다시금 떠올랐죠. 그러니까 아주 잠시 약해졌던 마음이 그냥 죽어서 이 모든 걸 끝내자는 마음으로 굳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용기를 내고 다시금 산 위로 오르는 길을 걷는데 대피소에서 막 나온 아주머니 세네 분이 저를 보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총각,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거야? 당시 저는 지리산에 죽으러 간 거였기 때문에 그냥 반팔티에 검은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신발도 등산화가 아니라 얇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등산 가방은 물론이거니와 스틱도 없었고 양말조차 제대로 신고 가지 않았었어요. 제 손엔 노부부가 쥐어준 랜턴 하나가 전부였고 물통 한 병도 들려있지 않았죠. 아마 누가 봐도 등산하러 온 행색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놀란들 말하시더라고요. 혼자 온 거 맞고요. 괜찮습니다. 나도 젊을 땐 겁이 없었지만 총각은 참 대단하네. 어떻게 그러고 여기를 와? 지리산은 처음 온 거지? 네, 처음 와봤어요.
그러니까 이 꼴로 오지. 세상에. 차라리 몰라서 용감했나 봐. 여긴 어떻게 왔어? 그냥 버스 타고요. 저는 아주머니들의 질문에 무성의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들의 관심이 하나도 달갑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또 귀찮아지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이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지랖이 어찌나 그리도 넓은지 참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였나 싶었죠. 근데 한 아주머니가 본인 가방을 여시더니 포장도 뜯지 않은 등산 양말 새 것과 500ml짜리 물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총각, 양말 그런 거 신으면 발톱 다 빠져. 발도 다 상하고. 그리고 여긴 약수터도 없는 곳이라 물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양말 이거 신고 물은 이거 마셔. 어차피 우린 많이 챙겨왔어. 괜찮아요. 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괜찮은 게 어딨어. 어른이 주면 받는 거지. 얼른 받아. 아주머니들은 괜찮다는 제 손에 억지로 양말과 물통을 쥐어주셨어요.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는 차림과 행색으로 보아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다며 가방에서 초코바랑 마가레트 과자를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같이 등산 가자고 백날 말해도 한 번을 안 오는데 총각은 혼자 등산도 오고 세상 기특하네. 아주머니들은 제 어깨와 등을 쓸어주시며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곤 다시 갈 길이 바쁘다며 몸 조심하라고 인사를 한 뒤 산길을 오르셨고 저는 두 손 가득 많은 것들을 들고 다시금 서 있었어요. 평소엔 내가 어떻게 살던 관심 하나 없던 사람들이 죽으러 온 나에게는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너무 이상하고 기분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바보처럼 서 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와 마음을 바꾼들 뭐가 달라질까 싶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죽고 싶었고 죽기 위해 계속 걸었어요. 근데 죽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다 보니 시간이 어느새 아침 7시가 됐더라고요. 이제 산엔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다니는 산길마다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은 저와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전산행하세요 같은 인사를 건네셨어요. 인사를 받기 싫어서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에게 안전산행하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분들이 건네는 인사와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자꾸만 가슴이 간질거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자꾸만 주저앉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제가 아무리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저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 사람들을 마주쳐서 그런가? 손에 받은 것들이 가득해서 그런가? 아니면 해가 짱짱하게 떠버려서 그런가? 이상하게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등산객들이 가는 길을 조용히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정상이더라고요. 정상에 올라선 저는 그곳의 경치에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천왕봉 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꼭 현실이 아닌 세계인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돌 위에 가만히 앉아 아래 펼쳐진 산의 능선들과 구름을 바라봤어요. 정말 한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한 10명 넘게 무리를 지어 등산에 오신 중년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저에게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기 총각, 미안한데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어줘요. 다 같이 나온 사진이 없어서. 천안봉의 멋진 풍경에 한껏 빠져있던 저는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에 손에 쥐고 있던 짐들을 내려놓고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근데 사진을 다 찍어드리고 나니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총각은 혼자 왔어? 이리 서봐. 총각도 내가 찍어줄게. 아주머니는 저에게 휴대폰을 달라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말에 바로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사실 저는 이곳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제 휴대폰을 이미 배터리와 분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죽기 전에 유심도 빼고 휴대폰이랑 배터리를 각각 멀리 던져버릴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휴대폰을 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죄를 짓다 걸린 사람처럼 움찔했어요. 괜찮습니다. 원래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에이, 그래도 남는 게 사진인데.
안 찍으면 너무 아깝잖아. 살면서 이런 풍경 언제 또 본다고. 아주머니의 말을 저는 끝내 거절했어요. 그렇게 아주머니의 무리들이 돌아가고 저는 그 정상에 남아 몇 시간 동안을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새롭게 정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과 또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 주머니에 넣어놨던 휴대폰을 꺼내서 켜고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었죠.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고 결심했던 게요. 오늘 이곳에 올라왔던 마음을 가지고 더는 죽겠다 생각하지 말고 살겠다 생각하자 스스로 다짐했어요. 더는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말자.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전 죽을 마음을 죽였어요. 그리고 왔던 길을 따라 다시금 산을 내려가기로 했죠.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잊고 있던 허기가 지더라고요. 저는 한 아주머니가 줬던 초코바랑 마가렛들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먹었던 초코바와 마가렛가 참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머니가 주셨던 등산 양말까지 꼼꼼하게 챙겨 신었죠. 그렇게 저는 산을 내려왔고 산에서 내려와 한 가지 위기에 봉착했어요.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곳에 올 때 돈을 모두 썼던 터라 집에 갈 돈이 없더라고요. 산에서 내려와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정류소에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일단 다시 살아보자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살지? 집도 못 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거기서 그냥 죽을 걸 하는 마음이 살겠다고 마음먹은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다시금 들더라고요. 아마 그때 혼자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시간을 죽치고 앉아 있는데 버스 정류소 뒤 주차장에 있던 아저씨가 계속 저를 보시더니 말을 걸었어요. 어디까지 가요? 아까부터 계속 거기 앉아 있던데 혹시 가는 길 맞으면 태워줄게요. 아저씨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원래 평소였다면 모르는 아저씨의 말이라 그냥 무시했을 것 같은데 그땐 집에 너무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지 사람이 아무런 거 없이 솔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저씨에게 제 사정을 털어놨어요. 뭐 죽으려고 여기 왔는데 이런 말까진 안 했고 그냥 어쩌다 지리산에 오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갈 돈이 없다. 집은 서울인데 차비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본인은 대전에 산다며 우선 대전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혹시나 차에 타서 아저씨가 이것저것 물으며 말 시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러시진 않더라고요. 그 흔한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하는 질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날씨가 좋다, 밥은 먹었냐 이런 질문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저씨의 차를 타고 대전까지 갔고 아저씨는 대전 터미널까지 저를 태워다 주셨어요. 혹시 밥 같이 먹을래요? 아, 네. 아저씨는 터미널 옆에 있던 뼈해장국집에서 밥을 사주셨어요. 그리곤 잠깐 있어 보라고 하시더니 서울행 버스 티켓을 끊었다며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이 마치 저에겐 생일 같다고 태어나 평생 만날 좋은 분들을 오늘 하루 동안 다 만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는 게 참 묘해요. 그쵸? 참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재수가 없나 싶을 정도로 갑박한데 또 어떨 때 보면 아직은 살만한 것 같고. 근데 그 끝이 좋은지 나쁜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래요. 네? 아니, 오늘 같이 밥 먹어줘서 나도 고맙다고. 잘 가요. 다음에 지리산에 올 일 있으면 그러고 오지 말고. 아마도 아저씨는 그날의 제 처지와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가웠다며 버스에 올라탄 저를 보고 끝까지 손 흔들어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날은 참 이상한 하루였어요. 예정에도 없던 만남으로 또 계획에는 없던 친절함을 받은 날이었죠. 그 덕분에
저는 살아서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참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고, 더는 부모님이 제 이름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없게 해놨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모두 바꿨고, 부모님이 저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게 해놨죠. 이미 생긴 빚은 노가다 일하면서 제가 다 갚았어요. 그냥 그 일로 제 인생에 가족은 없다 생각하고 살기로 했죠.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며 살았어요. 아주 다행히도 지금은 제 한 몸 건사할 만큼은 벌면서 살고 있고요. 물론 요즘도 사는 게 참 힘들다, 버겁다 느껴지는 순간들이나 세상은 나에게만 왜 이렇게 가혹할까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죽다 살아났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리산을 올랐던 그날을 떠올리면 그래, 언제까지 힘드나 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받았던 친절과 따뜻했던 마음들이 아직까지도 저를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 볼까 합니다. 부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들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